자, 안녕하십니까. 김민철입니다. 매일 하는 경찰학 6월 16일인가요? 17일입니까? 겨우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6월달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 지금 이번 8월 21일 있을 시험, 2차 시험 조마조마 불안불안 하실 텐데 걱정 마십시오. 예,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합격합니다. 중도에 이미 포기할 거면 조금만 지나면 7월달 되면 난 안 돼. 난 역시 내년 바라봐야 돼. 하고 다 PC방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엉덩이 딱 누르시고 난 끝까지 하겠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어. 하시면 합격입니다. 오케이. 미리 합격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축하는 했는데 할 건 해야죠. 오케이. 가봅시다. 교통경찰.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테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좁아가지고 너무 많아 보여요. 넓게 보세요. 교통에 뭐가 있습니까? 교통 뭐 있어요? 딱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다는 건 우리 기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기준이 뭐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 파트에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네? 교통 용어? 땡! 운전면허죠. 운전면허. 예, 운전면허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물론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요. 비슷비슷한데. 자, 여러분. 용어 뭐 있으면 용어 한번 딱 정리해주면 끝이잖아요. 이건 뭐 없잖아, 그렇죠? 자, 뭐 좀 함정 파는 거 딱 이미 알죠? 미리 하자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냐 그 맨날 그런 거. 에이, 차도, 에이, 그렇죠? 주정차 금지구역, 서행구역 이런 거 단순한 거 아닙니까? 끝났죠?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2종, 그렇죠? 쭉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 이제 발급 제한 사유, 그렇죠? 내가 취소됐다가 몇 년간 그거 좀 외워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것도 제대로 외우지 않으니까 맨날 교통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빡규다 진짜. 정말로 학생들이 항상 교통 파트 막 어렵다 그러거든요.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그때 예전에 물어봤는데 어떤 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어렵니?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게 느껴지냐 했더니 차가 너무 많아요. 나 진짜 웃기고 있네. 차가 너무 많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차 그리고 우마, 그렇죠? 합해서 차마 이거 구분하면서 차에는 뭐가 있다? 자, 해봅시다. 나와야지 이건. 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그냥 자전거, 그리고 그거 말고 기타, 그렇죠? 사람의 힘이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차. 아니 이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는 어렵대. 차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냥 걔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냥. 누가 지금 차 종류 이런 거 외우라 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랬냐면 너 나중에 교통경찰도 해야 되는데 범인 잡으려면 차가 그게 벤츠 C 시리즈인지 A 시리즈인지 E 클래스인지 S 클래스인지 벤츠 O 시리즈인지 그런 것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뒷모습만 보고 저게 소나타인지 제네시스인지 그 정도로 해야 범인 잡은데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넌 어쩌겠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지금 혹시라도 교통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로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뭘 내가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 해서 어려운 건지 그거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오늘은 교통 용어 들어가 볼게요. 자, 1512 맞죠? 1512. 자, 고속도로란. 자, 고속도로하고 우리가 두 개 딱 비교해 드릴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그렇죠. 고속도로하고 그렇죠.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제 일반 도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자, 그럼 뭔 차이입니까? 요 세 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뭔 차이입니까, 우리 건희군? 아니,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가장 큰 차이, 여러 개 다 말하면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자, 기지개. 자, 이게 이거 봐요. 어제 제가 공부의 어떤 핵심을 찔러드렸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면 있잖아요. 자꾸 뭔가 정답, 학문적인 대답, 시험지에 나오는 그런 딱 정형화된 대답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직관성. 직관성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구조를 좀 바꾸셔야 돼.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딱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뭘 물어보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직이 뭐예요? 그래, 딱 보이는 거 딱. 직접. 직접 뭡니까? 느껴지는 거죠. 예. 뭐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면 핵심이 뭔지를 모르게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자동차도 막 계기판에 엄청 많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이 뭐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딱 하고 뭐다? 아, 이거는 에어컨. 이거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야 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편리하고 좋은 거죠. 복잡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이거잖아. 차이점 뭐예요? 아, 이거잖아요. 뭘 고민해. 그쵸? 그러면 자, 다시 대답해 봅시다. 이 두 개 차이점 뭡니까? 아, 이 새끼야.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차이점 뭡니까? 그러니까 글자가 다릅니다. 아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자, 예, 글자 다릅니다. 일단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아, 글자가 다르대요. 아, 예, 글자 다르죠. 자,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 예, 차이점. 뭐가 다릅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그렇죠? 공통점. 근데 뭐, 그렇죠. 여기 고속. 아, 나 진짜. 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힘든 일입니다. 이 쉬운 거를, 그렇죠? 얘는 속도를 일반적인 속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속도를 고속으로 해도 되는 도로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어렵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대단한 깊은 뜻이 있다고 그 대답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이나 승진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자꾸 이상한 어려운 거부터 가르치니까 틀릴까봐. 그리고 이미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공부가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간단한 걸 대답을 못해. 오히려 이런 대답은 누가 더 잘합니까? 유치원 애들이 더 잘해요. 왜? 걔네들은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어려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게 직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앞으로 지금 뭐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당장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지금 열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안 돼. 어제 들을 때는 우와 막 할 것 같지만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금방 바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항상 이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러면 뭐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가 됩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러면 차이점. 자, 여러분 또 이제 가봅시다. 예.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전용. 자, 요건 이제 됐죠? 자, 이것도 글자 다릅니다. 예. 오늘 유행어.
뭐가 다릅니까? 글자가 다릅니다. 와, 대박. 이거예요. 자, 어쨌든 자, 도로는 공통점 됐죠, 그러면? 그럼 얘는 뭐가 다른 점입니까? 자동차 전용이라며. 자동차 전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차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사용을 못 해요. 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얘네 둘은 또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전용 도로는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있죠? 쌩쌩쌩 다니잖아. 우리 서울에는 뭐 있습니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는 뭐 외곽 순환도로. 그렇죠? 요런 길 보면 어떻습니까? 신호기가 없죠? 그리고 쌩쌩 막 다니죠? 이 차이점 뭐예요, 근데? 자, 운전 경력이 많으신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차이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쉬운.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차이점 뭘 찾아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차이점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자꾸 공통점에 꽂혀가지고 지금 차이점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 어디에 꽂혔습니까? 차이점을 딱 찾으려고 했어요. 고속? 근데 얘도 고속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둘 다 고속인데? 여기도 자동차만 다니던데? 자꾸 공통점에 꽂히니까 뭡니까? 차이점을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차이점 뭐다? 답 나왔잖아요. 자동차 전용이라. 여기는 고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속인데도 자동차만 다녀라 어때요?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속이라는 데 꽂힌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조건 고속이죠, 100km 이상. 근데 여기는 꼭 100km 이상이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80km 돼 있는 데도 있고 60km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정해도 됩니다. 여기는 길의 특성상 자동차만 다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꼭 고속이 아니에요. 고속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속도는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속도다. 자동차 전용이다? 자동차 전용이라는 거예요. 어때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지금 차이점을 찾으라는데 공통점에 꽂혀가지고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기는 제일 포인트가 뭐다? 고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무조건 자동차만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기도 자동차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만자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만 다녀요. 근데 뭐다? 여기는 도로 자체가 고속도로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슷한데 딱 요 정도 포인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비슷한 걸 굳이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겠냐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꼭 올림픽대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 중에 특정한 지역에 뭐다? 여기는 자동차만 다니세요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흔하진 않지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시각을 자꾸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암기 많이 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맘먹고 암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여기 자동차 포인트 2개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동차 등이라고 하면 등자가 항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법학에서는. 등자가 들어가면 뭐까지 포함하는 거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동차 중에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하도록 정하게. 자, 여러분 자동차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렇죠? 화물 자동차,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자,
이륜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이륜 자동차인데 몇 cc? 125cc 초과되는. 그러니까 오토바이 중에 큰 오토바이. 얘도 뭘로 구별한다? 이거 이하, 125cc 이하짜리 작은 오토바이는 원동기에 포함되죠. 그러면 이제 예리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이 정도 찾아내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륜 자동차 중에 요런 애들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고속도로 달릴 수 있겠네요? 왜? 자동차에 포함되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예외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얘네들이 달릴까 봐. 얘네들이 고속도로로 오면 어때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결론은 얘네들 고속도로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별도 규정이 있어요. 물론 딱 예외적으로 이륜 자동차인데 고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찰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순찰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빼고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됐죠? 오케이. 질문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 자, 됐고요. 그래서 항상 법이, 그런데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법을 보면 또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하고 어제도 질문이 있던데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분명히 근데 내가 수업 때 설명을 이거 항상 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건 얘는 수업을 듣나 안 듣나 사실 좀 자, 봅시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뭡니까?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에 있을 때는 얘를 앞질러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질문하면 또 반대로 또 긴급 자동차는 모든 차를 또 앞질러 갈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야기만 들으세요. 자, 이건 뭡니까? 얘를 앞지르지 말래, 모든 차는. 근데 긴급 자동차는 모든 차를 또 앞지르게 할 수 있대. 어때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순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대요. 근데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대요. 이 둘이 부딪히면 얘는 다 막을 수 있다며. 얘는 다 뚫을 수 있다며. 이런 게 이제 모순입니다. 앞지르기 하지 말라며. 근데 앞지르기 다 할 수 있대.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법이라는 게 허점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단 긴급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딱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규정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일단 푸세요. 모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맞는 표현. O 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긴급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를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예, 맞는 걸로 가세요. 근데 둘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법 규정에는 뭔가 허점이 하나 생겼어. 오케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완벽하다라는 또 생각을 항상 버리셔야 됩니다. 예. 됐나요? 그럼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사람이 죽을 똥살똥하고 지금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근데 앞에 어린 통학버스가 있어. 그럼 얘는 애들 다 탈 때까지 기다립니까? 사람 죽는데? 그걸 앞질러 갔다고 얘를 딱지를 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실무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서 법 규정들에서 어린 통학버스 지금 애들이 타고 있는데 가면 어떡해? 에이 진짜 그 정도 융통성도 없으면 어떡하니?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수준에 가면 뭔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잘못 따지면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규정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규정이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이게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순간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예. 별거 아닌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포인트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이라고 나와도 틀리고 그리고 여길 만약에 차라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차라고 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 포함돼 버리니까 틀립니다. 어쨌든 여기 자동차 여기에 만자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고속교통에 만 사이 여기가 포인트죠. 오케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어디에 만자가 붙겠습니까? 자동차만이라는데 만자가 붙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자동차라 그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만이라고 했는데 뭔 차입니까?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만자가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고속교통에만 오케이. 자동차만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만 요게 딱 표현이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분명히 제가 이거 수업 때 다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자, 됐고. 차로란 차로 이거 선으로 그리면 다 아시죠,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경찰 되실 분들이면 제발 제가 부탁인데 경찰 되실 분들이면 뭡니까? 밖에 지나가는 걸 사사롭게 보지 마시고 다시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차가 다니는 길. 차, 도. 여기가 도.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이 있죠? 예?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다? 돌. 그래서 연석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차선. 이게 차선이죠? 차선에 의해서 구분되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차로. 그렇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이 뭐라고요? 차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렇게 바꿀 때 깜빡이 켜고 가면서 뭡니까? 차선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차선 변경한다. 이게 차선. 됐죠? 자, 가운데 있는 건 무슨 선? 중앙선.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연석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차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차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선이란 뭐와 뭐를 구분하는 것?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 자,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는 우리 지나가다 보면 뭐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뭐 이렇게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우리가 또 가운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게 뭡니까? 빗금친 부분 있죠? 쭉 가다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 있죠? 이런 게 뭐다? 안전지대. 또는 뭐 아니면 꽃갈콘 뭐 세워놓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안전지대. 차도 안전해야 되고 보행자도 안전해야 돼. 왜? 여기에 보행자가 막 있어. 그래서 차는 가급적 이미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좀 있으면 버스 정류장 나오니까 일로 가다 보면 가운데 들이받을 수 있다. 차들.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도 보호하는 겁니다. 오케이. 안전지대란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와의 안전을 위하여 그렇죠. 비슷한 안전표지나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런 표시. 오케이. 자, 그리고 길 가장자리고요. 길 가장자리고. 자, 이렇게 연석선에 의해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면 어때요? 보행자들은 이쪽으로 안전하게 다니면 되죠.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골목길, 골목길 중에 좁은 거 말고 조금 넓은 골목길, 막 차가 한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유흥가라든지 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차선이 없잖아, 그렇죠? 위험해요. 누가 위험해요? 보행자가.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요. 여기 이제 막 가게들이 막 있죠. 오케이? 이 선, 이 누가 다니라고? 그렇죠.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선만 바닥에다가 선 하나 그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선? 이게 무슨 자리?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이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필요하다.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필요하다.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구분된 도로가 아니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 배웠으면 이제 동네 지나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 이게 길 가장자리 구역이구나 라고 하고 조금 그런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야죠, 사실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면 경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흥미가 있어야죠. 자, 어쨌든 됐고 요거 했죠? 하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 등이라고 틀렸죠? 자동차만.
오케이. 여기는 고속이란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거지 꼭 고속이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도로란 이런 걸로 한정된다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법에 규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반인 누구나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라면 공개된 장소라면 어떻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현실이 중요하다는 게 법에서도 뭐다?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면 도로로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도로로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도로로 본다는 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건 뭐다? 그런 도로에서 뭐다? 뭐 내가 속도 위반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다 뭐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런 도로에서 단속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도로로 인정이 된다라면 뭐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견인되는 자동차 일부를 봅니다. 맞습니다. 예,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뭔지 알죠?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그리고 이륜은 아니지만 차는 차인데 그렇죠? 125cc 이하의 동력을 단 차. 됐습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이륜 자동차 중에서 125cc 이하. 근데 이륜은 아니야. 발이 3개든 4개든 상관이 없는데 125cc 이하. 이제 50cc 미만 이거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알고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킥보드? 네, 개인형 이동장치. 법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걔는 뭐예요? 규정이. 무게가 총 차체 중량 무게가 몇 킬로? 30kg 미만. 속도는 25km 이상 나면 멈춰야 돼. 그러니까 24km까지만 된다는 소리겠죠. 25km 이상이 돼버리면 정지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애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말 나오면서 법 규정에 보면 가로해놓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왜? 이 규정에서는. 예를 들면 자,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됩니까? 써야 돼요 지금? 근데 밖에서 다 쓰고 다니나요? 안 쓰고 다니던데? 그래요? 그게 처음에는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계속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가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법 보니까 안 써도 되는데? 방금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인명보호장구 착용하여야 한다. 거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라고 돼 있던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근데 경찰청에 전화해도요.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아, 근데 일단 도로교통법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인명보호장구 우리 자전거 탈 때도 인명보호장구 안전헬멧 이런 거 착용하여야 한다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규정에 원동기 장치 탈 때도 당연히 착용하여야 한다는데 거기에 놓고 가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라고 돼 있던데.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법상 규정을 한다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들이 법을 댓글 좀 올려주실래요?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 현직 경찰분들? 뭐예요 이거? 안 쓰면 과태료? 몰라요. 반장님 좀 알아봐 주세요.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10만 원?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확정됐습니까? 원래 면허 있어요. 면허를 등록하고 그 왜 그러면 여기 동네에 막 요즘 막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따릉이처럼. 일반 오토바이랑 같다고요? 다 쓰고 다녀요? 그쪽 동네는? 5월 13일? 아니 저도 봤는데 방금 또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그냥 단속만 안 하는 거예요? 또 규정에 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고 적어놨지?
그럼 당연히 인명보호장구 착용해야 된다 규정에 개인용 이동장치 제외한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란 게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예, 제가 한 번 더 예, 진지하게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폴리 반장님도 예, 좀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뭐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때는 시민들이 뭘 이거 하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돼?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없앴어. 그 또 이제 사고가 막 나고 나니까 아 이거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알아봐 주시고 다시 예, 이야기할게요. 근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지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원동기나 자동차 이거 틀렸고 자동차 등이라고 해야 되고 건설기계와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 그렇죠. 차가 가장 넓은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중에서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도 있죠. 오케이. 건설기계인데 물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특별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운행할 때 면허증만 있어도 운행할 수 있어요. 무슨 면허증? 그냥 자동차 면허증만 있어도 운행은 할 수 있다. 운행. 도로를 이동하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특수 조작하는 거는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 그거 누가 봐도 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런 애들. 건설 기계지만 자동차, 넓게 보면 차는 차인데 자동차로 분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도로 보수하는 덤프트럭 기사가 아스팔트 노상에서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에 천공기를 꽂는다. 3톤 미만 지게차. 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도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되고 어린이 13세 유아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 아, 이거 고쳐야 돼. 노인이라니. 노인 제가 봤을 때 노인 하려면 한 80세 이상 해야 이제 뭐 노인이라고 해야지. 65세면요 현역이에요, 현역. 자, 그리고 초보 운전자란 처음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내년 2년도 안 지난 2년 초보. 예. 아시겠죠? 예. 2년은 지나야 예. 2년 전년 소리 안 듣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자, 중앙선 표시만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으로 한정한다. X 이거 말고도 중간에 가로수를 심어 놓거나 또는 중앙 분리대를 놓거나 여러 가지로 중앙선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건 뭐라고요? 일시 정지.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네 해가지고 쓰는 거. 이게 뭡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는. 그때가 일시 정지. 정차는 뭐예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예, 정차가 나오면 5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일시정지에 대한 설명. 오케이.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교차로라고 하지요. 예, 별거 아니고. 여기 당연히 뭐 차도를 말한다. 그렇죠? 차도가 있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하지. 보도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호기. 예, 이런 거를 신호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전기의 힘. 학생이 또 물어봐요. 사람의 힘? 예, 예전에는요. 사람이 직접 뭡니까? 신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딱 껐다 켰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할 때도 있으니까 조절을. 자, 그리고 주차란 그렇죠? 쭉 해서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그렇죠?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차. 됐습니까? 오케이. 보도란 보행자만. 이거 맞는 것 같죠? 이게 많이 나. 만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전용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오케이. 그래서 보도가 아닙니다. 그럼 보도는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설명이 연석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차도 보도할 때 중간에 무슨 선? 연석선. 연석선에 의해서 구분되는 그렇죠? 뭐 이런 설명이 나와야 보도고요. 보행자만 나오면 뭐다? 그렇죠. 보행자 전용 도로. 그러면 또 보도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는 뭔 차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용. 보통 보도에는요, 뭐 딴 것도 또 갈 수도 있는 예외가 있지만 보행자 전용은 말 그대로 혹시라도 뭐 자전거 이런 거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원래 차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도로 다니는 게 맞는데 너무 위험한 차도라면 어쩔 수 없이 보도에서 보행자랑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보행자 전용 도로는 절대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하면 이제 50cc 미만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125cc 이하. 오케이. 자,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는요.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도죠. 여기는 뭐다? 보행자가 다니는 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가 횡단할 수.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내려서 끌고 간다. 그냥 타고 가도 된다? 타고 가도 돼요. 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막 쭉 길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길을 건너야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횡단보도 옆에 보면 자전거만 또 이렇게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오케이. 거기는 뭐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필요가 없고 뭐다? 타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걔네들도 리듬 끊기지 말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됐죠? 그리고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이거 했는데 또 나왔네요. 자, 넘어가시고. 맞나요? 번호가? 1533. 그때도 제가 이게 뭐 고백하지만 이게 진짜 좀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게 사실은 막 검토를 해서 중복된 거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해야 돼. 하나씩. 오케이. 자, 긴급 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죠. 예, 쭉 해서 이런 자동차를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 소방, 구급, 혈액공급 차량은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돼 있고요. 자, 이거 말고 그 밖에 더 필요한 것들은 누가 정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자동차가 있죠. 뭐 있습니까? 경찰용 자동차 중에서 모든 경찰용이 아니라 뭐에 사용될 때? 그렇죠. 교통단속 또는 범죄 수사 또는 뭡니까? 긴급한 업무로 사용될 때 그때는 그렇죠. 굳이 지정을 안 해도 긴급 자동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로 사용할 때 또는 우리 군용 자동차 중에서 뭐에 사용될 때? 부대를 이동을 유도하거나 부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쉽게 말하면 헌병 차량의 경우 있죠. 예, 그거 긴급 자동차로 인정해줍니다. 이런 것들 별거 없잖아요. 대부분 다 뭐다? 교통, 범죄 수사 요거 관련된 거예요. 교도기관 자동차 중에서 뭐다? 그렇죠. 도주자, 체포, 호송, 경비에 사용. 그렇죠? 그리고 경호 업무에 어디 기관 자동차인지는 상관없이 경호 업무에 사용이 되면 그것도 긴급 자동차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당연 긴급 자동차라고 합니다. 왜 당연이다? 무슨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해진 업무로 딱 사용이 되는 순간 긴급 자동차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외에는 뭡니까?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아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에게. 오케이? 그래야 긴급 자동차로서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물론 긴급한 업무에 사용될 때에만 긴급 자동차로서의 특혜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준 긴급 자동차 있죠. 준하는 긴급 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에 준하는 긴급자동차. 줄여서 그냥 준 긴급 자동차라고 하는데 준.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생긴 모양 자체가 그냥 일반 자동차예요. 일반 자동차인데 뭐다? 긴급 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긴급 자동차가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지. 그럴 때는 뭐다? 긴급 자동차랑 똑같이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일반 자동차인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환자를 그렇죠 이송해야 된다거나 또는 혈액을 운반해야 된다. 원래 혈액 공급 자동차가 아닌데 일반 자동차인데 너무 급박해서 거기에 이용이 되면 얘도 긴급 자동차로 봐주겠다는. 봐준다는 뜻은 뭐예요? 긴급 자동차로서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용될 때만.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또 설명 잘못 듣고 와가지고 맨날 선생님 혈액 공급차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 또 혈액 공급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뭔 차이입니까? 그럼 수업을 잘 들어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나중에 물어본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 듣고 가야지. 이거는 초딩도 이해할 수 있게 구분하는 건데. 오케이. 일반 자동차인데 너무 긴급해서 환자도 운반하고 부상자도 운반하고 혈액도 운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혈액 공급 차량으로 딱 태어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기출문제다 보니까 문제화가 안 됐는데
우리 요약집 보시면요. 예, 가급적 요약집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긴급자동차 좀 개정된 것들이 있었죠.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개정된 게 아니라 이미 뭐 이거 내용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246페이지 수정판으로는 246페이지고 그 구판입니까? 240페이지 구판은 240페이지 수정판 246페이지인데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데 여러분 법조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뭡니까? 1호부터 12호가 쭉 있죠. 예. 일단 원칙은 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는 말은 뭐다? 이거 지켜라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말은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다만 4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은 4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에서 제2조 22호 과목부터 다목, 가나 다를 말합니다. 가나다가 뭐냐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을 말해요. 요 세 가지의 자동차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중에서 경찰용 긴급자동차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소방차 동그라미, 구급차 동그라미, 혈액공급차 동그라미, 경찰용 자동차, 아니, 대통령용이라는 경찰용 긴급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이란 말을 넣어주는 게 낫겠네. 경찰용 긴급자동차. 다음에 만들 때는 경찰용 긴급자동차. 어쨌든 요 네 가지 종류는 요 네 가지는 뭐다? 4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정리를 해서 결론은 간단하죠. 1호부터 뭐 2호, 3호, 4호, 5호, 6, 7, 8, 9, 10, 11, 12. 아까 원칙은 모든 걸 다 적용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단서를 달아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호부터 12호까지는 누구에게만 적용 안 한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리고 경찰용 긴급차. 얘네들한테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긴급자동차들은 이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안 한다면서요? 에이, 그냥 이 법을 이렇게 항상 좀 어렵게 적어놔요. 그냥 모든 긴급자동차는 이거 적용 안 한다 라고 해놓고 근데 얘네들은 이것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쉽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긴급자동차는 이거 적용 안 한다. 이거 적용 안 하는 게 뭐예요? 속도. 그 어때요? 속도 제한 적용 안 하니까 속도 네 맘대로 밟아서 빨리 가도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가 뭡니까?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 있고, 그렇죠? 앞지르기 금지하면 안 되는 시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적용 안 하니까 앞지르기 막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도 앞지르기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 원래는 끼어들면 안 되는 장소인데 끼어들어도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게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단 말은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특혜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4호부터 12호까지는 누구한테만 특혜를 적용해 준다? 얘네들한테만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긴급자동차는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했더니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그러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차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 질문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제가 이게 판서를 했더니 그러면 얘네들은 이것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얘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질문에? 또 한편 이해됩니다. 또 이렇게 그럼 들어야 돼. 한국말을. 아까 뭐라 했어? 모든 긴급자. 얘도 모든이지요. 얘는 결론. 얘는요. 이것도 안 지켜도 되고 이것도 안 지켜 다 안 지켜도 돼. 얘는 다 안 지켜도 돼요. 이거 다 안 지켜도 돼. 자,
그래서 이제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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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그 이렇더라고요. 이렇더라고. 자, 이제 다 설명됐죠? 자, 다 정리합시다. 결론은 뭡니까? 모든 긴급 자동차는 요거 적용 안 된다. 요 세 개 외워. 지금 외워야 돼. 외워. 뭐? 속도. 앞에 복부부터. 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 어차피 끼어들기도 앞지르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양상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는 모든 자동차들이 적용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해도 돼. 하지만 나머지는 뭐다? 얘네 4개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헷갈릴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뭐 신호위반부터 보도침범 쭉 있는데 거기 9번 별표하시고 앞지르기 방법. 아까 앞지르기 금지는 모든 기급자동차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앞지르기 해도 돼요. 근데 앞지르기 하는데 앞지르기 방법은 모든 기급자동차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앞지르기 방법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앞지르기 방법이 뭔데요? 앞차에 앞지르기 할 때 우리가 원래 원칙이 뭐예요? 우측으로?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중앙선, 차선. 여기 1차선, 2차선, 3차선. 추월 차선은 어디예요? 여기가 속도가 빠른 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에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게 앞지르기 방법. 근데 얘네들은 앞지르기 방법 지켜라,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돼. 근데 다른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는 해도 되는데 앞지르기 방법은 지켜라.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긴급자동차라고 하면 OX, X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만 앞지르기 방법을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꼭 좌측으로 해라, 우측으로 해도 된다? 우측으로 해도 돼.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하지만 다른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 지켜야 됩니다. 왜? 사실은 앞지르기 방법을 안 지키면 앞차들이 보통 어디로 비켜줍니까? 오른쪽으로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꽝 하고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위험해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예외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나머지 걸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딱 포인트 되는 거 꼭 알아 하나 두시고 일단 3가지. 여기보다 그렇죠? 속도,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 여기서 말하는 앞지르기 금지는 뭐다? 금지 장소, 금지 시기를 말합니다. 오케이? 앞지르기 방법까지 다 허용한 건 아니에요. 앞지르기 방법을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허용한 거는 요 4가지에 대해서만 허용한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얘네들한테만 다 허용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say 예. 자, 기지개 으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현직 가시잖아요. 그럼 법조문을 분명히 봐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규정이 어떻게 됐나 찾아보고 하면 법조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의미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건 모를 수 있지만 일단 이 구조는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정말로 글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검사, 판사들한테 무시를 안 당해요. 그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분석, 그렇죠? 오케이. 자, 또 가봅시다. 그래서 뭐 여기 긴급자동차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네. 자, 긴급자동차 그럼 됐죠? 정리됐죠? 그리고 하나 더 긴급자동차 나온 김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어. 운행하다가 긴급하게 운행하다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다 사고 나면 긴급자동차로 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운행을 해야 긴급자동차로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반 자동차처럼 사고 처리합니다. 됐나요?
왜냐?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그러면 내가 다 감내해야 돼? 그건 아니지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사고 난 것까지 봐주겠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무서울 게 없죠. 아무리 긴급자동차라 해도 어때요? 운전은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또 너무 열린 사고로 긴급자동차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된다. 항상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자, 그래서 근데 소방차 거기 바로 아르카네 있죠? 우리 요약지 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자동차. 됐습니까? 얘네들 항상 얘네들은 그럼 이제 또 몇 번 해보니까 어때요? 세트야 안 세트야? 세트에 세트. 이런 거예요. 자, 소방, 구급, 혈액 그리고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세트로 붙어 다니는구나. 그래서 얘네들만큼은 만약에 긴급하게 운행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뭐다? 그렇죠. 감면 꼭 해주는 건 아니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하나 뒀습니다. 그럼 나머지 긴급자동차는 감경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케이? 그럼 시험에서 모든 긴급자동차는 사고 시 감경할 수 있다 하면 OX, X. 얘네들만 그렇습니다. 소방, 구급, 혈액, 경찰용 긴급자동차. 오케이? 자,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긴급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도로의 중앙이나 또는 좌측을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학생이 도대체 좌측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중앙선 넘는 걸 좌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속도가 느린 차지만 어때요? 좌측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차선이죠? 원래 어때요? 큰 차들은 속도가 느리니까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거 상관없이 좌측. 더 심하면 중앙. 더 심하면 중앙 넘어서 더 좌측까지 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측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선생님 우측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도 통행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는 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가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다른 차들은 일시 정지가 원칙입니다. 일시 정지. 오케이. 자꾸 물론 또 일시 정지하고 그리고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됐나요? 일시 정지. 양보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요 정도 긴급자동차 잡으시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자, 아까 나왔네요. 15, 3, 4 보도란 그렇죠? 연석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유모차와 그렇죠? 보행보조용 의자, 휠체어 말합니다.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 얘네들은 보행자입니다. 왜? 다리가 아파서 또는 잘 걷지를 못해서 이걸 타고 가는 거니까 한 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제외한다. X.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행안부령이 자주 나와요.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행안부령으로 시험을 틀리게 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행안부령이 도로교통법에서 좀 나오는구나 라고 조금 봐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행안부령. 보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란 이미 틀렸네. 그렇죠? 보행자만이 나와야 돼. 보행자만이. 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건 뭡니까?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아까 했었습니다. 여기 있죠?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길 가장자리. 자, 됐고 1536. 자,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죠. 자, 기지가 피시고 우짜. 황색. 자, 이거 도로. 자, 여러분 항상 상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상상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라. 자, 볼게요. 여기. 이걸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보행자 중심이다. 여기는 차량이다. 차량. 내가 운전자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앙선.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가 차량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내 차량입니다. 색깔 다르게 합시다. 자, 차가 여기 있습니다. 차가 있어요. 자, 얘가 여기 보니까 뭐다? 황색. 노란불이 뜬 거예요. 노란불. 황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정지선이 있죠. 또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 직전에.
그럼 또 교차로 전에 또 이 정지선이 있죠. 자, 황색이면 뭐예요? 정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미 여기 교차로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빠져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뒤로 빠꾸 하면 안 되지. 차가. 오케이? 근데 미리서부터 황색 뜨는 거 봤다라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읽어볼게요. 정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자 끝까지 해서 집중. 뭐 할 수 있다?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죠. 왜냐면 이 말이 나오려면 황색이 아니고요. 황색이 아니고 적색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적색. 오케이. 물론 이런 경우일 때도 사실은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법 시행 규칙에서는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 해설해 보시면 있겠지만 황색 등하는 뭐란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거기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교차로에 들어섰다라면 빨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우리 173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중간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하인 경우는 앞에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우회전할 수는 있는데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황색도 맞는 거 아니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법 규정에서는 법 규정 그대로 지금 맞추기로 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공부된다? 요 말이 나오면 황색 등하로 가시고 요 말이 안 나오면 적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적색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적색이. 이게 적색이다. 이게 적색이면 어때요? 이쪽이 뭐다? 이쪽이 보통 녹색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직진 차량이 막 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렇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여기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요 표현은 뭐다? 눈치 보면서 하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적색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나요? 우기지 마시고 규정에 이렇게 규정해놨으니까 황색이랑 적색은 규정을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요 규정대로 푸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기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우회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도 뭐예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보행자 이런 거 조심하면서. 왜? 황색일 때는 이쪽에서 오는 차량은 없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교차 괜히 좋네. 황색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차가. 그러면 이쪽에는 횡단보도가 불이 켜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조심해야 되거든. 이해하셨나요? 다른 차마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보행자를 조심해야 돼요. 황색일 때는. 이해하셨죠? 상황이. 교차로.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규정대로 어떻게 이 문제가 그런 면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요. 승진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마크 뭐 쭉 나오는데 요 마크가 뭡니까? 요 마크? 회전할 때 자, 갑자기 급 핸들 조향이 뭐예요? 조종하다 하고 방향입니다. 방향을 확 바꿨어.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이렇게 이제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어때요? 갑자기 바꾸니까 차가 밀려. 드리프트. 요거 봐라. 차가 요거 밀리네. 큰일 났네. 오케이? 요러면서 빗살무늬가 새겨지면서 뭐다? 요렇게 옆으로 미끄러지죠. 이게 뭐라고요? 요 마크. 막 그러잖아요. 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요 마크 됐어. 요 마크. 됐고. 또 뭐 있습니까? 스키드 마크. 스키드 마크는 뭡니까?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그렇죠? 바닥이 쫙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거죠? 이게 스키드 마크. 근데 스키드 마크 종류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진하다가 연하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아예 딱 끊겨. 딱. 이것도 있죠. 이게 뭐예요? 얘는 스키드 마크. 얘는 스킵.
얘는 뭐예요? 갭. 아예 갭이 생겼어.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죠? 지나다가 연하다가 지나다가 연하다가. 스키드 마크 됐고 또 뭐 있어요? 가속 스카프. 항상 글자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가속이니까 뭐예요? 악셀을 그렇죠? 확 밟은 거예요. 갑자기 급 가속. 여기는 뭐예요? 요요요 이런 뭐예요? 급 핸들 조향. 오케이? 급 가속은 악셀. 예,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뭘 외울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럼 어때요? 갑자기 확 밟으면 어때요? 바퀴가 확 돌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바퀴 자국이 생기죠. 연기가 막 나면서. 오케이? 그게 뭐다? 가속 스카프.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차다 하면 끼익 할 거 아니에요. 사고 날 때. 그럼 어때요? 땅바닥에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그러면서 땅바닥이 패인 자국이 납니다. 근데 그게 호미로 패인 자국. 조금 작게 나면 호미, 칩, 도끼, 찹. 그래서 호미 자국 나면 칩, 도끼 자국이 나면 찹. 호미, 칩, 도끼, 찹. 됐고. 긁힌 자국 생기면 뭐다? 이거는 긁힌 거, 스크래치. 됐죠? 이거 뭘 외워? 끝난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105, 그래서 봅시다. 요 마크. 갑자기 속도 증가. 이건 뭐예요? 가속 스카프라고 해야 되겠고. 급 제동하면서 바퀴가 구르다 미끄러진다. 타이어 뭐다? 스키드 마크. 이거 맞고요. 자, 그리고 호미 칩. 예, 칩이라고 해야 돼. 가속 스카프 틀렸죠? 자, 그리고 급 핸들 조향. 이건 뭡니까? 요 마크. 오케이. 노면에 긁힌 흔적. 예, 스크래치. 이건 맞고요. 스키드 마크 아까 했었죠? 끊어진다. 끊어지는 건 뭐다? 갭. 스킵은 뭐예요? 진하다가 연하다가. 요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프린트. 예. 타이어가 흙바닥 같은 데 가면 그렇죠? 타이어 무늬까지 새겨집니다. 이게 프린트 된다. 프린트가 바로 인쇄잖아. 인쇄 된다. 임프린트. 오케이? 그루브 뭡니까? 그루브. 예. 그루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좀 그루브 탄다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노면에 파인 자국 이게 이렇게 뭐 이런 게 그루브라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채용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안전거리, 예, 안전거리 뭡니까? 예, 안전한 거리죠. 예, 어떤 거? 이것도 그림으로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한 번쯤은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사람이 있다. 오케이. 인지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네. 더 밟아. 이게 아니죠. 뭘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 그래서 인지하고 브레이크. 여기가 뭡니까? 제동이 시작된 겁니다. 인지가 시작돼서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거리가 뭐라고요? 공주거리. 이제 브레이크가 밟혔어요. 그래서 바퀴가 멈췄습니다. 바퀴는 멈췄는데 차는 미끄러져. 그렇죠? 스키드 마크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정지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얘가 제동거리. 제동이 되기 시작한 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췄어요. 예.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제동이랑 합해서 정지거리. 정지거리보다 좀 더 넓은 거리가 뭐라고요? 안전거리. 됐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정지됐다고 해서 정지거리가 아닙니다. 정지거리는 제동거리와 공주거리 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다 합해져서 플러스 알파 되는 거리가 있는 게 안전거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거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거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동거리보다 약간 긴 거리.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게 제동거리가 뭔지, 공주거리가 뭔지, 정지거리가 뭔지. 이런 것들. 요거 만약에 제동거리보다 약간 긴 거리 하면 X입니다. 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되기까지 사이. 제동이 됐다는 건 제동되기까지란 말은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 인지하고 제동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공주거리. 공주거리. 이걸 제동거리 아닙니다. 제동거리 뭐다? 제동이 시작돼서 정지될 때까지 거리가 뭐다? 제동거리. 그러니까 국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헷갈리거든. 이게 딱 보니까 제동거리 X. 됐나요? 이거는 공주거리입니다. 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하면 뭐다? 정지거리. 만약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서 안전거리가 된다면 OX,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48. 자, 1548. 우리 긴급자동차는 아까 했었죠? 예. 1548까지 할까? 예.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시기가 뭡니까? 앞차가 나란히 갈 때. 앞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경찰관이 신호할 때. 이럴 때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시기고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뭐예요? 그림으로 나와야죠. 아, 이것도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 터널 안, 다리 위, 그렇죠? 교차로, 고갯마루 부근, 내리막, 도로에 구부러진 곳. 됐나요?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차선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갯마루 부근이에요. 오르막 아닙니다. 그리고 내리막, 구부러진 곳. 이런 곳에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장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가능해요. 정의 안 해요. 네. 앞지르기 방법이 들어가면 OX? X가 된다는 거. 왜? 앞지르기 방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애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앞지르기 방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 적용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지르기 방법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지금 긴급자동차라고 생각, 모든 긴급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특정 긴급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say yeah?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 이것도 마저 합시다. 긴급자동차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긴급자동차까지 할게요. 긴급자동차. 리듬 탔으니까 이건 됐고 이제 설명 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걸 한대요. 신청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에 지정해 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차를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그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뭐만 해오셔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이거 법률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당연 긴급자동차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정 긴급자동차. 법으로 그냥 정해놨어. 얘는 요렇게 사용되면 그 순간 그냥 긴급자동차인 거예요. 신청 따로 할 필요 없고 지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애들? 경찰용 긴급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군용 긴급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뭐 교도기관 긴급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 긴급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경호 업무용. 요런 애들은 그거 사용되면 그냥 긴급자동차입니다. 오케이?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신청해야 돼요. 구조 갖춰가지고. 그리고 유독 되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 예, 준긴급자동차라고 합니다. 예, 맞고. 그리고 군용 긴급자동차 예, 유도되고 있는 예, 또 유도되는 애들이 또 군용일 수도 있죠. 예, 그 군용 애들도 뭐다? 예,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 예, 똑같은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 유도하는 애는 원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애는 준긴급자동차. 여기 있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 여기서 또 혈액하면 혈액 운반 차량하고 뭔 차이입니까? 걔는 원래가 혈액이고 얘는 일반 자동차인데 지금 급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주된다. 자, 그리고 뭐예요? 경우편만? 도로교통법상 경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1553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우편물 운송 뭐 어쨌든 이런 애들은 뭐다? 그죠? 신청하고 지정받아야 인정되는데 경찰서장이 아니라 뭐다? 시도 경찰청장. 오케이. 자,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그렇죠? 통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긴급자동차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자, 이거 했었죠?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떤 애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경찰용 긴급차종.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모든 긴급자동차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틀렸어요.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됐죠? 그리고 소방차라 하더라도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인 것이지 소방차를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그건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당연한 이야기. 됐죠? 오케이. 자, 우리 1558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운전면허 외우시고요. 오케이. 운전면허 이런 거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내일 교통경찰을 한번 싹 끝내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